예, 우리 유명한 본부장님, 그동안 경남도에서 많은 어떤 산업들을 갖다 주관해 오셨는데, 또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은 우장물 분야이기 때문에 우장물 분야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장물 산업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천과 진주가 중심이고, 또 중심이라는 어떤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산청이 배후단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정책을 계획하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장공 산업의 산청이 배후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산업국장으로 있을 때 우주항공 복합도시 강력근 계획을 제가 우리 국토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수립을 했고, 제가 이제 그 결과물 속에 보면은 산청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배후단지로서의 산단 개발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그렇게 내용이 설정되어 있고, 물론 산업 관광 분야도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천이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산업의 두뇌라든지 심장이라 그러면은, 우리 산청은 배후단지로서 어떤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실제 실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몸통으로서 그런 배후단지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산청에 산업단지가 7개가 있는데, 일반 산업단지가 3개가 있고 농공단지가 4개 있는데, 규모로 보면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밑에서 3번째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이제 적게 포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 소멸, 인구 소멸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 유치와 창업이 활성화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한 기존 산업단지에 연계해가지고 한 20만 명 규모의 이런 우주항공 배후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산청에는 카이에 날개 공장이 위치해 있고, 또 접근성도 우리 진주 사천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전 통영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사천하고 진주 같은 경우는 또 공장 용지의 그런 포함 문제도 우리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은 좀 저조하지만은 앞으로 우주항공청과 연계해가지고 세계적인 R&D라든지 그 다음에 R&D 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한다면은 국가 산단은 쉽게 그렇게 분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미래 한 1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또 다른 이 산단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청에서 우리 진주와 사천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사실 공장 용지 부족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공장 용지에 대한 어떤 파격적인 어떤 비용 지원 정책을 포함해 준다면 더 우수한 어떤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천이 설계하고 또 최종 조립을 하는데 우리 산청이 배후 지원 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최근 어떤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미래 항공기 분야입니다. AAV라고 그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첨단 분야에 우리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참여가 되면서 우리 산청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물론 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결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시범 사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또 같이 기업도 유치하고 또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 우주항공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구축되려 그러면은 단순하게 기업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기업이 여기 와가지고 정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면 이제 산학년이 그게 조합이 되어서 그런 생태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산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제가 산업국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경상남도의 기존의 제조 산업을 포함을 해서 한 단계 더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산업을 좀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R&D 기능이라든지, 예를 들면 R&D 센터라든지 R&D 기업이 오면은 R&D에 관련되는 걸 시설이라든지 연구개발 작업을 100%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경상남도와 연결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산청에도 산단 기업들, 그리고 연구센터, R&D 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경상대학교의 우주항공 분야에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그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산청군에도 별도의 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이런 첨단 기업들을 유치할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자동차가 플라잉카 개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르는 자동차 이런 개념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위의 카이 같은 경우에는 체계 조립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플라잉카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그런 공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을 조립하는 그런 각각의 부품들에 대한 생산은 또 우리가 산청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AAV 요쪽에는 접근을 하면은 산청에 좀 맞는 그런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산업 전문가답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AAV가 카이 같은 데서 최종 조립을 해서 운영할 때는 사실 이제 관광 분야도 굉장히 활용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라믹 분야에 대한 어떤 육성 의지를 갖다가 밝혀주셨는데, 과연 우리 산청에는 어떤 기반이 있고, 또 신소재, 세라믹은 또 신소재 산업에 포함되는데, 이런 어떤 고난도 신소재를 산청에 접목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산업화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라믹 제가 특화단지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기자 브리핑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이 세라믹 특화단지는 꽤 오래 전에 제가 도에서 국가산단 주인단장 할 시절에 우리 산청에 그리고 뭐 고령토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원자재가 있고, 또 하나는 가까운 인근의 진주에 세라믹 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책기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 300억 규모의 국제사업을 발굴했고, 그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된 목적이 우리 수도권에 이제 포진해 있는 그런 세라믹 기업들, 첨단 세라믹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당시에는 진주나 산청 지역에 세라믹 특화단지를 한 20만 평 규모를 조성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그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최종적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산청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산청에는 기본적으로 고령토라는 그런 원자재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이거는 이거보다 더 뛰어난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복합재, 또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강점이 진주에 있는 세라믹 기술 연구원을 활용해가지고 그 연구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산청의 새로운 세라믹 기반의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라믹 전용 특화단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수도권에 이미 우리 양궁을 제조하는 윈앤윈이라는 이런 업체, 그리고 5X라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업들을 우리 산청에 유치해서 또 산청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한 40여 년간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 혁신 선도 기업과
그다음 글로벌 어떤 앵커 기업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기대를 해보고 1차 질문 여기서 산업 분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현 본부장님, 그 산청 정책 개발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 분야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인구별을 볼 때는 산청군 농업 인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 정책에 대해서 그 산청 스마트 농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보관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게 스마트 농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에 그 스마트 팜, 그 시범단지가 전국에서만 4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가서 제일 그 감명 깊게 본 게, 그 스마트 팜에 들어가는 그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을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9개의 창업 기업이 열심히 그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고, 또 하나는 이 스마트팜은 저 시범밸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군 단위로 확장을 할 때 어떻게 확장할 거냐,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농업도 가학화를 돼야 되고 또 산업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AI 스마트 농업은 하나의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산청에 어떻게 이걸 접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농가 부담이 이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대 50 국비 보조가 된다 그래도 농민 부담이 뭐 조그맣게 해도 한 10억 정도 부담이 되는데 이거 비용을 무조건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낮춰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정년 같은 경우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많이 좀 보급을 해야 되겠고, 그 밀양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도 좀 적극적으로 그 도입을 해가지고 군과 도비와 국비를 합쳐가지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좀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들면 경남 테크노파크도 그런 기능들이 있고 밀양의 그 스마트팜 밸리도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 원예 시설에 들어가는 소재, 예를 들면 비닐을 국산 비닐을 쓰면 2년밖에 안 되는데 일본 비닐을 쓰면 수명이 그 8년까지 된다는 이제 그런 데이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소재도 국산화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각종 장비들도 국산화를 시키면은 그 우리 농가들이 부담하는 그 예를 들면 50%의 부담률이 앞으로 20%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산청군 혼자로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청군에서 좀 더 폭넓게 경상남도와 소통을 하고 경상남도 테크노파크와 소통을 하고 또 산업부, 농식품부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분석했을 때 그 온실 경비가 팽당 150만 원 드는데 한 2,000평 규모 것도 뭐 30억이고 네. 또 그 스마트팜을 시설할 때 지열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억이 들고 네. 또 스마트팜 운영 지원비가 연간 30억이 들 정도로 많은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우리 ROI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가성비가 되느냐 그 부분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우리 산청에는 딸기 재배가 또 농업의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가 이거 스마트팜을 할 수 없고 또 딸기 재배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 컨설팅 하는데 한 500만 원이 들어요. 개인 농가당 500만 원인데 만약에 우리 산청군에서 컨설턴트를 고용을 하게 되면은
연간 인건비가 한 5천만 원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산청 딸기 농가가 한 800농가가 되는데 농가당 한 3, 4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 정책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할 것은 우리가 생산량이 아무리 늘어도 판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농약과 또 충돌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요즘 말하기를 D2C 직거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신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딸기고, 그게 매출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그 다음에 딸기가 있고, 꽃감도 있고, 양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꽃감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가에서 생산한 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물론 스스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행정에서 그런 판로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산청에 우리 이제 생활인구 개념을 들면은 여름철에 우리 산청 인구가 등록 인구가 한 3만 2천 정도 되는데 여름철에 생활 인구가 약 4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생활 인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좀 수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행정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산청의 인구가 50만 명이라 그럽니다. 50만 명. 그래서 인근에 가깝게는 부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조금 멀리는 서울도 있는데 그런 출항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직거래 시스템 또 하나는 자매도시도 활용해도 직거래 시스템을 좀 구축하면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현 본부장님, 출사로는 농업소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평상시에 출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고마워서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사로 지금 이제 올해가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농사지기에서 되게 힘듭니다. 결국에는 스마트 축사를 도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농촌 분야의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dom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머무는 호텔 건축하는, 건립하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비싸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선농산물을 재배할 때 스마트팜으로 가듯이 축산 분야도 스마트 축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런 시설들을 도입할 때 농가 부담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50대 50을 해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정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국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본이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산청에 맞는 이런 스마트 축산의 시범 사업을 우리가 기획을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300억 때로는 1,000억 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우리가 농가를 참여시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을 해 가지고 이런 스마트 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지금 또 산업 분야에서 제작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농업이라든지 축산 분야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정부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면은
조금 더 그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국에 한우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브랜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솔직히 이 가축에게 그 사료를 먹였을 때 사실은 이행되는 부분은 소라든지 돼지 같은 데는 그 성분이 분해가 되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이제 계란 쪽에 좀 이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산청 한국가 지금 앞으로 오면 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산청 한우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 그 측면에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청의 어떤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그 고유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우리 고객들한테 어필이 되기 위해서는 뭐 행정 차원에서 투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하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가 수요자 측면에서 우리 고객의 니즈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공급자 측면에서 우리 농가들의 그런 또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높여야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예산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그 예산 투자와 병행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그런 하지만의 한우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진 같은 경우는 약초 대회에 농가들이 많은데 다른 이제 브랜드와 차별화된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초 수산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이제 기본 연구 개발도 해줘야 되고 그 목표에서 따라 또 소가 사료를 먹는다고 해서 좋은 고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량을 갖다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개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에는 이 산정지구에서 하는 개량 쪽에 굉장히 사람들이 열의가 많은데 지금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료 공급 측에도 어떻게 차원 같은 데 그런 데 보면은 차별화된 생활 사료를 개발하는데 그런 사료도 개발해서 공급이 돼야만이 브랜드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지금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들이 지금 공존하려고 그러면은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민명 본부장께서는 축산이 확대되게 되면은 결국엔 수준도 나빠지고 또 주민들과의 이 마찰도 생기고 하는데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제가 이 산청의 경우를 따라서 산청읍으로 자주 이제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경우가 그 국도를 따라 산청으로 올라갈 때 느끼는 게 우리 산청의 경우항 좌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유독과 같은 그런 굉장히 자연경관이 뛰어난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한편에 이제 계곡강 수질에 대해서 옛날에는 좀 많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곡강 수질은 정말로 생전 1급수, 2급수 정도로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축산 분야는 또 제가 산업국장 할 때 바이오 분야도 제가 소관으로 제가 간당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축산 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합쳐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행 고유 모델은 성공 사례는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좀 기술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또 중간 분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에는 돈이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환경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적정 수준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축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또 인근에 있는 그런 수질 문제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투자가 재정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재원들을 우리 산출군의 일학년 재정과 상으로서는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축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재원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또 개호강의 수질이 남았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이것도 역시 산업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유의 시범사업을 좀 만들어가지고 농가도 갖다 놓고 같이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염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도 단위 그리고 정부 단위에서 시범사업을 좀 만들면은 오히려 농가 부담을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기에 좀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산수의 재원이 높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부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축 문제가 사실 보면 오염이다 보니까 완전히 지탄의 대상인데 이제 사실을 보면은 동물성 지방은 가장 중요한 단백질 어머니 능력 때문에 가축을 안 키울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투수도 적정하게 조절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가축 문제를 가지고 양질 개발을 시켜가지고 자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농가에 다니보시면은 전부 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급되어 있는 기술들이 축종에 또 따라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농가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미생물을 가지고 앞으로 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미생물을 가지고 관리하면 앞으로 공격적으로 그쪽에 한번 참고를 하시는데 그 미생물 배양 시설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항시 보호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악취가 나는 거는 가축 몸속에서 살을 먹어가지고 그게 지금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그런 성분들이 악취를 발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도 보고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미생물밖에 없습니다. 먹이고 또 나온 발생된 진류에 대해서 또 이래가지고 또 좋은 양질 대비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친환경 축사업의 확대돼서 이 정정 산청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